안녕하세요.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. 이 김밥 창업이라는 게 정말 뜨거운 주제네요. 네, 맞습니다. 단순히 뭐랄까, 소울푸드 이런 감성적인 걸 넘어서 진짜 성공 가능성을 좀 데이터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김밥. 분명 매력적인 아이템인데 이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런가요? 네, 경쟁이 생각보다 훨씬 치열하고요. 고려해야 할 변수도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 좀 깊게 파보면서 김밥 프랜차이즈 시장의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오늘 분석 통해서 어떤 점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할지, 또 성공 전략의 핵심이 뭔지 확실히 짚어볼 수 있을 겁니다. 일단 왜 이렇게 김밥 창업이 인기가 많은가 보면요. 자료에도 나오지만 재방문율 높다? 네, 그건 그렇죠. 그리고 조리법 비교적 간단하고 메뉴 확장도 좀 쉽고. 회전율 빠르고 맞아요. 소규모 창업도 가능하고 뭐 요즘 K푸드 열풍도 좀 있는 것 같고요. 네, 그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이게 완전 내도션이 된 거죠. 하긴 그렇겠네요. 결정적인 단점은 역시 인건비 부담, 그리고 운영의 어려움이에요.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고 메뉴가 좀 다양해진다 싶으면 주방 인력 부담은 더 커지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어떤 차별화된 시스템, 또 경쟁력을 가진 브랜드를 고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. 성패를 가르는 거죠. 그럼 좋은 프랜차이즈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? 보통 그냥 가맹점 수 제일 많은 데가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. 그게 함정일 수 있습니다. 네. 자료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. 뭘 봐야 한다고 나와 있죠? 맞습니다. 가맹점 수는 그냥 외형일 뿐이고요. 속을 봐야죠.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역시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, 그리고 그 증가율. 증가율이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, 낮은 폐점률입니다. 근데 이 폐점률 볼 때 그냥 문 닫은 곳만 보면 안 되고요. 그래요? 네. 주인이 바뀐 거, 그러니까 명의 변경까지 포함해서 봐야 진짜 그 브랜드가 안정적인지 알 수 있어요. 그렇군요. 명의 변경까지. 그리고 인건비 절감 노하우가 있는지 이것도 꼭 체크해야 하고요. 여기 데이터 보니까 좀 흥미로운데요. 가맹점 수는 고복민 김밥이 507개, 얌샘 김밥 425개, 뭐 이렇게 많은데 네. 평균 매출액은 의외로 가맹점 수가 82개인 싸다 김밥이 약 7억 9천만 원으로 압도적이네요. 게다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. 네, 그렇죠. 싸다김밥 사례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. 규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. 저렇게 매출이 높다는 건 제품 경쟁력이나 가격 정책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죠. 효율이 좋다는 거군요. 네, 단위 면적당 매출액도 1위니까 뭐랄까 매장 효율성이 정말 극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안정성 얘기도 하셨는데 폐점률 낮은 곳도 있던데요. 네. 선비꼬마김밥하고 싸다김밥. 여기 폐점률이 4% 수준으로 아주 낮아요. 4%요. 네. 5년 이상 된 브랜드들 평균 폐점률이 9% 정도 되거든요. 그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죠. 실패 확률이 그만큼 적은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얌샘 김밥 얘기도 좀 있었어요. 꾸준히 성장하는 브랜드라고. 얌샘 김밥은 뭐가 좀 다른가요? 얌샘김밥은 그 모다기라는 메뉴 있잖아요. 김밥, 떡볶이, 튀김 이렇게 세트로 볶은 거. 네네, 봤어요. 그걸로 고객 한 명당 쓰는 돈, 객단가를 높이는 데 성공했어요. 동시에 주 6회 배송 시스템이랑 재료를 좀 이렇게 저렇게 혼용하는 전략으로 메뉴는 다양한데 식자재 버리는 건 줄이고요. 효율적이네요. 네, 자체 공장도 있어서 원가율도 한 38% 수준으로 관리하고요. 일반 외식업 생각하면 상당히 괜찮은 수치죠. 근데 김밥집들 가장 큰 고민, 역시 사람 구하기 힘들고 인건비 비싼 거.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을까요, 얌샘은? 이게 진짜 핵심일 것 같은데. 맞습니다. 얌샘은 2018년부터 꽤 빠르게 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어요. 자동화요. 네, 키오스크는 이제 뭐 기본이고 김밥 자동으로 잘라주는 기계, 말아주는 기계, 심지어 자동 조리기까지. 와, 김밥 많은 기계까지요. 네, 손으로 하면 2분 걸릴 거 기계 쓰면 20초면 된대요. 20초요? 엄청나네요. 그렇죠. 내장 효율성이 거의 2배로 뛰고 또 주방 온도도 낮아져서 일하는 환경도 좋아졌다고 하고요. 환경 개선까지. 네, 그러니까 초보 창업자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. 본사에서 기계 살 때 할인 같은 지원도 해주고요. 덕분에 보면 평균 14평 매장에서
월 매출이 한 2,686만 원, 순이익률은 20%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. 이야, 수익률 20%면 상당한데요? 네. 근데 이런 개별 브랜드들이 아무리 잘해도 좀 해결하기 어려운 더 큰 위협이 또 있어요. 어떤 거죠? 바로 편의점 김밥입니다. 아, 그 얘기군요. 저도 들었어요. 요즘 편의점 김밥 진짜 옛날 같지 않다고. 이게 그렇게 위협적인가요, 전문점들한테?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. 대기업들이 정말 막대한 자본이랑 R&D를 쏟아붓고 있거든요. 아, 연구개발까지? 네, 푸드테크 발전 덕분이죠. 해동 기술, 조리 기술, 쓰는 재료까지. 뭐랄까, 과거랑은 진짜 차원이 달라요. 맛있어졌어요. 그럼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저가 김밥 대체한다고 나왔던 프리미엄 김밥들 있잖아요. 거기도 이제 위기라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때는 좋은 재료 쓴다, 만드는 거 보여준다, 이게 혁신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너무 보편화되면서 차별점이 좀 희미해진 거죠. 하긴 이제 웬만한 데는 다 좋은 재료 쓴다고 하니까요. 네. 근데 재료비, 인건비는 계속 오르잖아요. 가격을 확 올리기는 어렵고 결국 마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. 아, 그럼 앞으로 김밥 전문점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이런 상황에서 김밥 전문점이 가야 할 길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. 첫째는 브랜딩 강화. 브랜딩이요? 네, 단순히 김밥만 파는 곳이 아니라 뭐랄까 좋은 분위기, 친절한 서비스 같은 외식 경험 자체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거죠. 아, 경험을 판다. 그렇죠. 두 번째는 확실한 재료 차별화입니다. 편의점이 절대 따라하기 힘든 거, 아주 신선해야 하는 재료를 쓰는 거죠. 예를 들면요? 뭐 신선한 성게알 김밥, 연어 김밥, 아니면 한우 육회 김밥. 그것도 아니면 주문 즉시 바삭하게 튀겨서 넣어주는 튀김 김밥 같은 거요. 와, 그런 건 편의점에서 만들기 힘들겠네요. 그렇죠. 약간 수시 카운터처럼 눈앞에서 원하는 고급 재료 골라서 즉석에서 딱 만들어주는 그런 김밥바 같은 형태도 상상해 볼 수 있겠죠. 이건 편의점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경험이니까요. 이야, 김밥 시장 정말 빠르게 변하네요. 프랜차이즈 고르는 기준도 달라졌고, 운영 효율화의 핵심은 자동화가 되고, 또 편의점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까지. 네, 정말 다이나믹하죠.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이 김밥 창업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현실적인 통찰,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제시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. 지금 편의점의 기술 발전이 분명 위협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서 김밥 전문점이 그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편의점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예를 들면 초신선 맞춤 즉석 김밥 같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창조할 수는 없을까? 이런 고민도 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. 기술을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보는 거죠. 기술을 기회로. 아,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